자,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지금 서버로 일하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여러분들이 캐나다로 워홀이나 유학이나 이민이나 뭐든 오셔서 그냥 가장 편하게 구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식당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식당 일에서 다양한 포지션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캐나다 식당 일이 한국 식당과는 다르게 한국은 어떻게 보면 그냥 알바 개념으로 식당에서 일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게 좀 직업으로도 많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페이도 팁까지 받으면은 꽤 괜찮은 직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20년, 30년 정말 그 레스토랑의 웨이터로 서버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만큼 전문직은 아니지만서도 전문직 같이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캐나다에 오셔서 레스토랑에 취직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캐나다에서 돈 모으기가 정말 힘들어요. 정말 제 처음에 왔을 때 2015년 때는 정말 좀 하우스키핑 이런 거라도 해서 좀 힘든 일이지만 돈 바짝 벌어서 여행도 다니고 이런 걸 꿈꿨다면은 요즘에는 물가랑 렌트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그냥 웬만한 직업으로는 돈 모아서 이렇게 여행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캐나다로 워홀로 오셨으면 이왕이면 팁잡을 하도록 노력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팁잡을 해야 취급을 한 30불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레스토랑의 다양한 포지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스토랑 일은 크게 두 가지 섹션으로 나눠요. 먼저 프론트 오브 하우스, 앞에 이제 웨이터랑 호스트 뭐 이쪽에서 일하는 프론트 오브 하우스 섹션이 나오고 이제 주방에서 일하는 것을 백 오브 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FOH, 프론트 오브 하우스, 뒤에는 BOH, 백 오브 하우스 이렇게 나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프론트 오브 하우스 같은 경우는 서버, 푸드러너, 버서, 서버 어시스턴트, 호스트, 바텐더 뭐 이런 직업들이 있고 백 오브 하우스 같은 경우는 헤드 셰프, 세컨드 쿡, 서드 쿡, 라인 쿡, 프랩 쿡, 패스트리 셰프, 뭐 키친 헬퍼, 디시워셔 뭐 여러 가지 요 정도 이제 포지션이 다양하게 나뉩니다. 자, 먼저 프론트 오브 하우스 FOH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오브 하우스의 경우는 매니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급을 받습니다. 그것도 최저 시급을 받아요. 지금 현재 제 기억으로는 6월 기준에 BC주가 16.50인가 아무튼 그러거든요. 지금 17불로 올랐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저 시급을 받습니다. 누구나 뭐 바텐더든 누구든 최저 시급으로 일단 기본 시작하고 물론 레스토랑에 따라 뭐 1년, 2년 연차 늘면은 좀 1불, 2불 올라는 가겠죠. 근데 대부분 최저 시급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매니저 같은 경우는 연봉으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5만에서 6만 불, 6만에서 7만, 8만, 뭐 9만까지 많게는 정말 레스토랑 그 수익에 따라서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매니저 수익이 결정되더라고요. 자, 일단 먼저 레스토랑의 꽃이죠. 서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서버는 말 그대로 이제 서빙을 하는 직업이에요. 서버, 웨이터라고 또 불리고 손님과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레스토랑에서 가장 좀 꽃과 같은 개념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서버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은 음식을 주문받고 뭐 음식을 넣고 이제 손님에게 이제 뭐 중간중간에 필요한 거 없는지 뭐 체크하고 최대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하면서 손님을 즐겁게 해주는 게 이제 서버의 일이거든요. 그 음식 경험은 어땠는지 우리 레스토랑에 와서 뭐 부족한 건 없었는지 뭐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손님에게 물어보면서 손님을 돌봐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서버입니다. 자, 단순히 보면은 이게 주문만 받고 끝나는 것 같지만 이제 캐나다나 이제 미국 또 이런 영어권, 유럽권 국가에서는 알레르기가 정말 많아요. 뭐 글루틴 프리, 실리악, 넛 알레르기, 뭐 해산물 알레르기 정말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주문을 굉장히 잘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어떤 동생은 예전에 손님이 베지테리안이었어요. 베지테리안 한 10년간 베지테리안이었는데 그분이 만두를 시켰는데 실수로 이제 뭐 베지테리안 만두가 아닌 치킨 만두를 준 거죠. 내가 베지테리안 10년 동안 했었는데 10년 만에 막 그 고기를 먹고 막 토하고 막 그런 불쾌하고 막 울고불고 난리 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주문받을 때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게 손님들의 테이스트에 따라서 그 요구 조건에 따라서 정말 주문을 잘 받아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제공하는 식단에 무슨 알레르기는 없는지 베지테리안이면 고기는 없는지 이런 걸 잘 확인해서 주문받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기도 해요. 자, 손님과 직접 상대하다 보니까 레스토랑에서 서버 팁이 가장 높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식당마다 이거 다 달라요. 어떤 레스토랑은 뭐 70에서 80%그 손님이 낸 팁에서 70에서 80% 혹은 60% 가져가기도 하고 뭐 레스토랑마다 이건 천차만별이라서 제가 뭐 이건 정답을 드릴 순 없고 지금 제가 현재 일하는 곳에서는 키친과 그리고 홀, 레스토랑, 주방, 셰프와 서버의 비율이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50대 50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레스토랑마다 천차만별이다. 그래도 이제 서버는 팁을 받다 보니까 팁을 받으면은 최저시급 아까 16불에 뭐 시간당 뭐 10불에서 많게는 20에서 50불까지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시간당 뭐 정말 많이 받을 때는 팁을 뭐 하루에 500불 정도 받을 때도 있고 뭐 적게 받을 때는 100불 미만 정도, 뭐 80불에서 100불 뭐 이렇게 좀 들쑥날쑥 하긴 하지만 그래도 돈을 바짝 벌기에는 팁 서버가 괜찮은 일이다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 버서. 제가 버서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이거 뭐야 버서 해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식당 버스 운전기사인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호주에서는 버서라는 개념은 없었던 것 같은데 캐나다는 버서라는 포지션이 있는데 말 그대로 버스 운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식당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이 떠나면은 빈 그릇 치우고 테이블 정리하고 청소하고 다시 세팅하고 하는 일이 버서의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버서는 손님과 직접 상대하진 않지만
하지만 손님이 떠난 자리를 치우고 빨리빨리 회전율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버서가 서버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서들은 서버로부터 팁을 좀 땡겨서 받아요. 예를 들어서 서버가 팁을 받으면은 서버 팁이 한 10%는 그냥 뭐 오늘 내 도와줘서 고맙다 뭐 10불 20불 이렇게 주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것도 레스토랑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버서 같은 경우는 하루에 30불에서 많게는 또 100불, 정말 바쁜 레스토랑 경우는 150불까지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영어가 안 되는데 나 팁잡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저는 버서도 괜찮은 포지션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빈 그릇 치우고 좀 단순 노동이긴 하지만 끝까지 받으면은 버서도 괜찮은, 그나마 최저시급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버서도 저는 나름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캐나다 와서 처음에 영어 안 됐을 때는 버서도 일하기도 했었어요. 자, 그 다음 푸드러너. 이거는 말 들어보면 알겠죠. 푸드러너, 음식을 들고 뛰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고급 레스토랑으로 갈수록 이런 그런 체계가 엄청 잘 나눠져 있거든요. 뭐 서버, 버서, 푸드러너. 푸드러너 같은 경우는 서버가 주문을 받으면은 주문은 주방에서 음식이 나오면은 음식을 들고 손님에게 갖다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음식은 어떻고 음식에 뭐가 들어있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서버를 이것도 도와주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근데 푸드러너 같은 경우는 이것도 무슨 레스토랑마다 다르지만 음식이 계속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갖다 주고 그냥 노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돌면서 버서를 돕기도 하고 서버를 돕기도 하고 중간중간 또 계속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버를 돕는 일이다 보니까 서버로부터 팁을 땡겨 받아요. 그래서 팁 비율은 버서보다 살짝 높거나 뭐 비슷비슷하다. 자, 푸드러너는 다른 말로 또 서버 어시스턴트나 뭐 주니어 서버 뭐 여러 가지 다른 말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호스트. 이게 솔직히 말해서 정말 레스토랑의 꽃이죠. 레스토랑의 얼굴, 호스트. 이제 손님이 레스토랑에 딱 들어가면은 처음에 반갑게 인사하고 코트 체크 같은 거, 뭐 자켓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옷도 미리 걸어주고 번호표 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게 호스트입니다. 또 전화 주문이나 전화 예약, 또 부킹 같은 거, 예약 같은 거 잡아주고 하는 게 호스트의 역할이라서 호스트는 정말로 영어를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호스트는 영어도 잘해야 되고 또 외모도 깔끔하고 좀 단정하게 입는, 그래서 백인 호스트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백인 남성 호스트도 많고 여성 호스트가 많은데 호스트는 아무래도 좀 그 레스토랑의 얼굴이다 보니까 예쁜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일하는 식당에서는 여기 중학생들도 알바를 많이 하거든요. 16살 정말 어린 백인 친구들도 호스트로 일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자, 호스트도 뭐 그렇게 서버를 도와주는 레스토랑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도와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레스토랑 어느 수익의 어느 정도 퍼센트라든지 아니면 서버의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의 팁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스트도 최저시급에서 이렇게 팁을 받기도 한다는 거. 자, 그 다음 매니저. 매니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팁이나 뭐 이런 뭐 시급제가 아니라 연봉제로 갑니다. 그래서 매니저는 자기가 직접 뭐 손님들한테 서빙을 하는 게 아니고서는 매니저는 팁을 안 받아요. 아니면은 전체 그날 수익의 몇 퍼센트로 받기도 하고 뭐 레스토랑마다 이건 천차만별이라서 매니저는 연봉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니저는 어떻게 보면은 레스토랑계에서 전문 직업이다 보니까 그 레스토랑 오너가 굉장히 챙겨주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이라든지 뭐 헬스 베네핏 여러 가지 챙겨주는 게 되게 많고 이것도 영어 잘하고 자기가 정말 레스토랑 커리어로서 이런 거를 매니지먼트를 잘할 관심이 있다 하면은 이런 레스토랑 매니저도 괜찮은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치만 서버가 매니저보다 돈을 솔직히 더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하는 식당에서도 제너럴 매니저를 구하고 있는데 이게 채용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일은 많이 하는데 책임감이 많이 드는 일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돈은 서버보다 못 버는 일이기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잘 많이 하려고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 다음 바텐더 아시죠? 다들 이제 술 만들고 하는 거 그건데 그 직업인데 이제 레스토랑에서 보통 서버가 주문을 먼저 받을 때 여기는 음료 주문을 먼저 받거든요. 음료 주문 넣고 바텐더한테 넣으면은 바텐더가 이제 음료를 타줘요. 다양한 칵테일이며 술이며 여러 가지 만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서버가 받는 팁에 어느 정도 바텐더를 띄워주기도 하고 또 바에도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요. 바에 앉은 테이블 손님들에 있어서는 바텐더가 직접 서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한테 음식 같은 거 직접 주문받아서 그 손님들이 내는 팁은 또 바텐더가 계속 자기가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텐더도 서버랑 비슷한 역할로 보면 되고 서버랑 팁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레스토랑마다 술집마다 다르지만 어떤 술집의 바텐더들은 서버보다 당연히 돈을 훨씬 많이 받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회전율이 빠른 그런 술집 같은 경우는 술 맥주 하나만 팔더라도 거기서 뭐 팁이 10% 15%만 나와도 회전율이 빠르다 보니까 바텐더들 같은 경우는 정말 바쁜 데는 하루에도 뭐 1000불 500불에서 1000불 이상의 팁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레스토랑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돈을 바짝 벌려고 한다 하면은 바텐더도 저는 괜찮은 직업인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그 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손님과 바에 앉는 손님과 계속해서 치키타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도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프론트 오브 하우스에 대한 얘기였고 이번엔 백 오브 하우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백 오브 하우스 같은 경우는 주방 일이고 자, 먼저 첫 번째로 헤드 셰프, 그 주방의 총 책임자죠. 주방의 매니저급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모든 요리에 총 책임을 합니다. 정말 고급 레스토랑 갈수록 그 헤드 셰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요리를 한다기보다는 대 셰프들이 요리를 하고 마지막에 총 감독만 해서 뭐 데코라든지 이런 거 해서 이제 내보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헤드 셰프고 주방에도 어느 정도 팁이 들어갑니다. 그날 수익
수익에 따라서 주방에도 팁이 들어가는데 그 팁을 주방 셰프들끼리 다 나눠 가져요. 근데 이게 그 팁 비율이 프론트 오브 하우스보다 많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의 팁을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주방 셰프 같은 경우는 최저 시급 이상의 시급을 받습니다. 이거는 좀 전문직이면서도 기술직이다 보니까 뭐 헤드 셰프 같은 경우는 뭐 25불에서 많게는 30불 이상 받는 것도 있나? 제가 헤드 셰프로 일해보진 않아서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래도 최저 시급 이상을 돈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 세컨 셰프, 수 셰프라고 하죠. 그 헤드 셰프의 바로 밑에 두 번째 셰프로서 이제 전체적인 또 요리를 맡아서 하는 분들이고, 이분들도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 레스토랑 주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급이 딱딱 나눠져 있어서 뭐 서드 쿡, 세컨드 쿡, 라인 쿡, 프랩 쿡, 뭐 헤드 셰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두 번째 서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라인 쿡, 프랩 쿡, 말 그대로 이제 라인에서 프랩만 준비하는 겁니다. 프랩이라 하면은 이제 식자재 준비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근 썰고 뭐 양파 썰고 감자 깎고 이런 야채들을 준비하고, 이제 세컨드 쿡이 그 셰프가 요리하게 맞서서 요리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재료 손질 같은 걸 담당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는 레스토랑 그 주방에서 한 세 번째 서열로 보면 되려나?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저희가 레스토랑 키친에서 직접적인 일해보진 않았지만 제 눈치로 봤을 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패스츄리 셰프. 이것도 고급 레스토랑이라든지 아니면 호텔에 있는 그런 레스토랑에는 패스츄리 셰프가 따로 있는데, 말 그대로 패스츄리, 디저트라든지 간식 뭐 그런 것만 만드는 분들이에요. 케이크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케이크에 대한 전문 지식이 굉장히 높아야 되고 자기만의 레시피가 있어야 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전문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호텔 같은 경우는 이벤트나 다양한 그런 게 많잖아요. 연례 행사도 많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직접 디저트도 세팅하고 만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정말 좀 이렇게 디저트 아기자기한 거에 관심 있고, 그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이렇게 제과제빵을 넘어서 디저트 쪽으로도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이쪽도 괜찮은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달달한 거 맛있는 거 항상 많이 먹을 수 있고, 제가 예전에 페어먼트 주니어 서버로 일할 때 저희 주니어 서버가 패스츄리 키친 가가지고 디저트를 갖고 오거든요. 그럼 가면은 거기 보면 항상 이렇게 달콤한 거 맛있는 게 많아요. 초콜릿 같은 거는 널려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배고프면 주워 먹기도 하고 막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눈으로 보기에 즐겁고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물론 힘들겠지만. 자, 그 다음 주방의 꽃은 아니지만 그래도 디시워셔, 키친핸드. 주방에서는 요리사들이 메인이지만은 키친핸드 없으면 그 주방은 정말 안 돌아갑니다. 제가 정말 오죽했으면은 키친핸드가 없어서 헤드 셰프가 설거지하는 모습도 정말 많이 봤거든요. 많은 레스토랑에서. 그만큼 레스토랑에서 꼭 있어야 할 존재 중에 하나고, 일이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수없이 오가고 계속해서 한 자리에서 수많은 설거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몸이 좀 손이 빨라야 되고 힘든 일이다 보니까 이것도 시급이 높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셰프만큼 높은 직업은 아니에요.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뭐 일 빨리빨리 하고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뭐 손님 상대하기 싫다, 나 그냥 혼자 묵묵하게 일하는 게 좋다 하면은 이것도 뭐 처음에 영어 안 되고 할 때는 괜찮은 직업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영어 못했을 때는 디시워셔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제가 주방에서 일하고자 했던 이유는 식당에서 일해야 그나마 밥 한 끼를 잘 먹을 수 있으니까 주방에서부터 일을 시작해서 지금 레스토랑 서버가 되기까지. 지금도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급이 괜찮습니다. 시급이 아니라 팁이 괜찮아서 제 돈을 모으면서 좀 미래를 계획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일반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떤 회사에 들어갔다? 회사에 들어가서 뭐 솔직히 30불 이상 받기 쉽지 않거든요. 전문직이 아니고서는. 근데 레스토랑에서 서버로 일하면은 30불 이상은 충분히 받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일하고 있고, 또 맛있는 음식을 끼니끼니 먹을 수 있는 거, 또 친구나 가족과 함께 가면은 할인도 받아서 레스토랑에서 또 다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뭐 아무튼 여기까지 제가 캐나다에서 호주 워홀을 거쳐 지금 캐나다 워홀까지, 워홀에서 지금 영주권을 받았지만서도 아직까지 캐나다에서 서버로 일하면서 식당에서 일하고 오면서 제가 느껴봤던 캐나다 식당의 그런 구조도였고요. 식당의 다양한 직업 구조도였고, 여러분들이 캐나다 워홀이나 뭐 오셔가지고 나 주방에서 일할래, 아니면 나 프론트하우스로 서버로 도전해볼래, 아니면 영어가 안 되면은 나 버서부터 시작할래, 이런 다양한 직업들이 있으니까 한번 어떤 일을 할지 캐나다 오시면 한번 고민해보시고, 캐나다 레스토랑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경험하고 아는 한에서는 아는 것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양한 캐나다의 영상과 다양한 캐나다의 정보와 여러가지 영상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바이.